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시간은 4교시에 이어서 핵심 진로 발달 이론 핵심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정리할 내용은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직업 적응 이론과 이거는 전 직업 선택 이론의 한 영역이죠. 자, 이 직업 적용 이론은 일단 1950년대에 후반 이후에 이 로피스트와 데이비스가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직업 만족과 근로자 적응에 관한 연구 접근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직업 만족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저는 배웠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개인의 욕구와 그리고 직업 환경이 근로자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강화인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면은 만족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떤 개인의 능력, 적성과 또 직업이 요구하는 그런 특성들을 종업원이 갖고 있을 때,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을 때 잘 조화가 되면 충족된다 그랬죠. 그래서 만족과 충족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직업 만족도에 대해서 학습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직업 적응 이론은 로피스트 데이비스가 직업 만족과 근로자 적응에 관한 연구법을 발전시켰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은 미네소타 직업 분류 체계 3와 관련돼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미네소타 직업 분류 체제 3와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욕구와 능력을 환경에서의 욕구 사항과 관련지어서 아까 직무 만족이나 직무 유지 등의 진로 행동에 대해 설명한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만족과 충족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개인 환경 조화 상담으로도 불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로피스트와 데이비스는 직업 적응 과정을 직업 성격과 직업 적응 방식으로 설명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업 성격 차원의 양식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민첩성은 뭐냐? 민첩성은 반응 속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과제를 얼마나 일찍 완성하느냐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이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중시하는 것이 민첩성이다. 자, 역량은 개인의 에너지 소비량이죠. 작업자의 평균 활동 수준을 의미하고, 자, 리듬은 다양한 활동성, 그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하죠. 또 지구력은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의 양, 또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하죠.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네 가지 성격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이라고 하면 대개 리듬에서 틀린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다양한 활동성을 뭐 단일한 활동성이라 한다든지 활동에 대한 그 단일성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바꿔서 틀린 걸로 만들 수가 있는 내용들이죠. 어쨌든 직업 성격 차원 양식 네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응 방식은 역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융통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네모난 박스에 이제는 그 융통성은 개인 직업 환경과 개인적 환경 간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다. 자,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다고 직장 생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입사를 했다. 그럴 때 그 그러한 어떤 직업 환경과 그 자신이 어느 정도 그 조화로운 정도, 이걸 참을 수 있는 정도. 자, 어떤 사람은 이거를 너무 못 참아요. 굉장히 빨리 그만두죠. 융통성이 없는 경우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융통성이 오래 버티죠. 그래서 이건 개인 간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 융통성이라 하는 것은 이런 개인이 작업 환경과 직업적 환경 간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끈기를 이제 하기 전에 적극성과 반응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융통성에서 그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 정말 이 부서 있기 싫어요. 저는 이 부서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 총무 정말 저하고 맞지 않으니 저 무역부로 보내주세요. 근데 안 보내줬어요. 이 적극성이죠. 만약에 회사에서 바꿔주면은 내가 적극성에 따라서 내가 그 적응을 하는 건데 안 바꿔주니까 저는 일찍 회사를 나왔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반응성도 안 했어요. 아이, 그러면 내가 총무에 그냥 적응해서 살지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융통성적인 것이 그 적극성과 반응성에서 제가 적극성에서 실패하고 결국은 끈기에서도 부족해서, 자, 끈기는 적극성과 반응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부조화를 참아낼 수 없는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얼마나 인내심, 끈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를 다닌다든지, 지속적으로 다닌다든지, 아니면 바로 그만둔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이게 바로 끈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내라고도 하고 근무 기간과 관련이 돼 있다. 자, 그러면 끈기는 환경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도 개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근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적극성. 개인이 작업 환경을 개인적 방식과 조금 더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정도. 적극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바꾸는 것이죠.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고, 반응성은 개인의 작업 성격의 변화로 인해 작업 환경에 반응하는 정도. 그냥 그 환경에 내가 살자라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직업 적응 인원으로 만들어진 검사지가 세 가지.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둬야 되겠죠. 실제적인 적응으로 만들어진 검사, 홀란드 이론에서 만들어진 검사, 그리고 직업 적응 이론, 다이스 로케스트의 이론에 의해 직업 적응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검사. 이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미네소타 중요직 질문지 MIQ 영문자와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가지 욕구와 6가지의 가치관을 측정한다. 자, 이 6가지 가치관 역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성취, 이타심, 자율성, 편안함, 안전성, 지위. 자, 우리나라는 그 직업 가치관 검사가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3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미국은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가지 욕구와. 자,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는 MJDQ라고 합니다. MJDQ인데 M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JDQ로 쓰이죠. 그래서 요 미네소타니까 M자가 다 있습니다. M. 근데 직무기술 질문지는 그 M을 생략해서도 쓸 수 있다. MJDQ로 요 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는 1위 환경이 MIQ에서 정의한 20개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얼마나 만족시켜주는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고, 또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 MSQ는 직무 만족의 원인이 되는 일의 강화 요인을 측정하는 도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긴즈버그인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진로 발달 이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진로 발달 이론의 시초가 바로 이제 긴즈버그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 행동에 대한 관한 최초 이론으로 직업 선택을 발달적 과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초기 선택을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래서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저는 이제 외울 때 환장이요 이렇게 뭐 외운 적도 있지만은, 자, 환상기는 자, 연령은 11세 이전 유년기에 해당이 되고요. 초기에는 놀이중심 단계에서 단계이며 2단계의 마지막에는 놀이가 일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 여건, 능력,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논리를 통해서 표출되고 직업색에 대한 최초의 가치 판단을 반영하는 것이 환상기. 자, 잠정기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미, 능력, 가치, 전환입니다. 흥미는 내가 좋아하는 거, 능력은 깨닫는 거, 가치는 자신의 가치, 직업 스타일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는 거, 전환 단계는 전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직업에 대한 결정과 진로 선택에 수반되는 어떤 책임 의식을 깨닫는 단계가 전환 단계다. 그래서 흥능 가전 이렇게 자 환장형 흥미 가전 자 청소년기 11세에서 17세까지 되고 자, 현실기는 청소년 중기 17세에서 청장년기 주로 20세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실기에는 탐구특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탐구특 자 탐색 단계 자 이제 진로에 대한 초점이 보면 훨씬 좁혀진 상태고 이제 구체화되겠죠. 특정 분야에 몰두를 하겠고 특수화 단계는 자신의 결정을 구체화하고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우며 고대 세분화된 의사결정 특성의 진로에 맞는 직업 훈련을 받는 것이다. 자 긴즈버그의 그 3단계 진로 발달 그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자 환장형 그리고 잠정기 자 현실기 그 다음에 잠정기에는 네 가지 흥능 가전 자 그 다음에 현실기는 탐구특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긴즈버그는 직업 선택의 과정이 개인의 아동기부터 성인 초기 성인까지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평가 발달되었다는 점이 독특하고 또 초기의 연구에서 긴즈버그는 직업적 결정 과정이 불가역적이라고 보았는데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이 초기의 입장이 수정된 후로도 진로 선택 과정에서 초기 선택의 중요성은 굉장히 강조를 한 상태고 이 긴즈버그에 의하면 직업적 선택은 일생 동안의 의사결정 과정이며 진로 목표와 현실의 직업 세계관의 조정에 대한 평가 방법이라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슈퍼는 이 진로 발달을 가장 포괄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슈퍼의 진로 발달 5단계. 자, 긴즈버그가 20세까지 진로 발달이 된다고 보았다고 하면 슈퍼는 전 세계로 확장시킨 사람이죠. 그래서 5단계는 성장기, 환상기, 성장기, 탐색기, 그 다음에 그 확립기, 유지기, 세티기. 그래서 성탐, 확, 유, 티 이렇게 되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성장기에서 퇴직기까지는 그 발달됐다가 다시 뒤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가는 사람도 다시 회사에서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직장을 갖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이론이 맞는 거냐라고 그 비판이 일어나자 이제 후기에는 좀 바뀌었죠. 자, 진로 발달은 연령과는 관계없다. 어떤 연령에서도 이 발달의 단계는 이루어진다라고 내용을 수정한 사항이죠. 슈퍼 이론의 후반기는 자 어쨌든 이 슈퍼의 진로 발달 5단계 일단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탐, 황, 유, 세트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장기는 환상기, 흥미, 능력기, 탐색기가 있다. 자 그래서 환흥, 능탐 뭐 이런 식으로 환상기 아동의 욕구가 지배적이다. 흥미기 흥미를 중시되고 능력은 능력을 중시되며 이제 능력을 능탐이 아니고 세 가지죠. 자 환흥능 그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자, 슈퍼의 진로 발달 5단계 첫 번째 성장기에는 환상기, 흥미, 능력기가 있고 두 번째 탐색기는 개인의 학교생활, 여가활동, 시간제 1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자아를 검증하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진로 탐색을 시도하는 단계죠. 그래서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 요 세 단계가 있다. 자, 잠정기는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와 취업기 등을 고려하기 시작해서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해보고 전환기는 장래 직업 선택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으며 자신의 자아 개념을 확립하며 현실적 요인을 증시하고 자, 시행기 때는 자기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을 선택해 종사하기 시작하는 것이 시행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립기는 그 자신이 개인이 자신의 적합한 분야를 발견해서 종사하고 생활의 터전을 잡으려 노력하는 시기인데 자 여기에 보면은 그 탐색기의 시행기하고 확립기의 시행기가 같이 겹치는 이유는 그 탐색기의 시행기에서 직업을 선택하면서 종사하기 시작하는데 요 확립기의 시행기에는 그 직업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직업에서 한번 근무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해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시도하는 것이 바로 시행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일의 세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적합한 일을 발견할 때까지 한두 차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어떤 시기냐면 확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기 때는 진로 유형이 안정되는 시기로 개인은 그의 직업 세계에서 안정과 만족감, 소속감, 지위 등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유지가 되고 개인이 비교적 안정된 생활 속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시기 그 다음에 세트기 이제는 은퇴하는 시기죠. 근데 대부분의 이러한 유지기에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둬서 다시 탐색기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재순환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슈퍼의 이제 진로 발달 과업 단계, 경력 개발 5단계라고 하는데, 자, 구특실 안공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체화. 이런 발달 과업이 있다. 직업 목표를 형성하는 지적 과정의 단계의 과업이고 특수화. 특정한 직업에 대한 선호로 옮기는 단계, 실행화, 취업하는 단계, 안정화, 자신의 의지를 확립하는 단계, 공고화, 자신의 진로를 안정되게 하는 단계의 과업이다. 이렇게 5가지 순서대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특구실 안공, 슈퍼히어로에 대한 비판은 너무 역동적이고 포괄적이다. 그리고 개인의 직업 발달 과정을 자아 실현과 생애 발달 과정으로 본 거 이게 장점이다. 특성은 개인의 진로 유형은 개인차, 능력, 성격, 문화 배경에 따라 각각 다르다. 근데 또 너무 자기 개념에 중심을 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로 아치문인데 진로 아치문의 모형은 자, 토대는 인간의 발달의 어떤 생물학적 지리학 측정 양쪽에 우리 아치문 기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 욕구 가치 측면이 나와 있죠. 오른쪽 기둥은 사회 구조가 나와 있죠. 그래서 개인과 사이에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하고 있겠죠. 아치문의 모델의 주요 개념은 성격은 욕구, 가치, 흥미, 지능, 적성. 자, 내적인 가치관은 어디에 있어요? 왼쪽. 그 다음에 외적인 환경은 오른쪽에 있죠. 자, 이 자아는 아치문의 핵심돌이고 의사결정자다. 그래서 자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아 개념과 사회적 역할이다. 자, 그래서 이 생애진로 무지개도 슈퍼히어로는 나왔는데 삶의 단계와 대략적인 나이가 제일 가생이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성장기, 아동기, 탐색기, 청소년기, 확립기, 청년기, 유지기, 중년기, 시트기, 노년기를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죠. 자, 슈퍼의 발달적 직업선 3가지 유형 평가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평가, 개인의 평가, 예언 평가. 그래서 문제의 평가, 개인의 평가, 예언의 평가 3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슈퍼의 발달적 직업상대 6단계. 자, 문심자 현태의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탐색과 자아 개선 표출은 비지시적이고 심층적 탐색을 위한 주제 설정은 지시적이며 자아 수용과 통찰을 위한 심리 검사 및 직업 정보 분석은 비지시적으로 하고 현실 검증의 심리 검사 및 직업 정보 분석은 지시적으로 하고 또 태도와 감정을 분석하고 처리하는 건 비지시적, 의사결정 돕기 위한 대안과 행동을 고찰하는 건 비지시적. 이와 같이 슈퍼의 발달적 직업 단계는 이런 비지시적과 지시적을 같이 혼합해서 쓰고 있는데, 자, 1번의 문제 탐색과 자아 개발은 비지적이다. 연결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이걸 이유는 방법은 자, 신랑 문심자와 신부 현태위가 결혼을 했는데 주례는 슈퍼다. 그래서 슈퍼에서 2개의 빗질을 샀더니 비비크림을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자, 이걸로 2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